알쏭달쏭 기상과학 실험으로 이해하자 기이한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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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강수량 측정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네, 지금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강수량 측정을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수량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페트병이 가장 큰 재료고요. 먼저 페트병을 이렇게 3분의 1 지점 정도 잘라줄 겁니다. 혹시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만큼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꼭 받아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절연 테이프 있어요. 약간 도톰한 절연 테이프로 자를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줄게요. 그 테이프는 왜 붙이시는 거예요, 선생님? 삐뚤빼뚤하지 않고 똑바로 자르기 위해 붙이고요. 오릴 때 손을 다칠 수 있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칼로 여기 끝까지 자르는 게 아니라요. 처음 칼은 시작 부분만 구멍을 내주는 정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자르고 가위로 나머지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은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간단한 거라서요. 강수량 측정할 때 단위는 원래 뭐죠? 밀리미터로 합니다. 그렇죠. 밀리미터인데 밀리미터 단위를 여기다 표시를 하면요. 눈금이 다 뭉개져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실 때는 뭐 1cm 또는 0.5cm 간격 정도로 하면은 눈으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이 원통형 그 페트병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굴곡이 있는 페트병을 준비하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완성이에요. 여기다 그냥 비가 오면 측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를 측정하는 도구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뭐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치구기, 뭐 우량계, 뭐 강수량계, 뭐 다양한데요.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모두 다 맞는데 치구기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그러니까 서양보다 약 200년 정도 빠르게 만든 과학적인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치구기가 있고요, 치구대가 있고 그 강수량을 재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대에선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의 강수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전도형 강수량계라고 해서 비 양에 따라서 이 티핑 버켓 바구니 같은 작은 바구니들이 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수량을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원통형 우량계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실제로 비 내렸을 때 비가 내린 무게를 측정하는 무게식 강수량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만든 거 보면은 실제 우량계와는 다르게 밑바닥이 좀 울퉁불퉁해요. 네. 이거는 측정에 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네, 바닥이 아무래도 규질해야 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실험이지만 물론 이렇게 움푹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 것으로 봐서 비의 양이 많으면 아예 다 채워버리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적게 내렸을 때는 어느 곳은 고여 있고 어느 곳은 또 비어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정확한 측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요 울퉁불퉁한 부분 위에까지 미리 물을 채워놓고 거기부터 0이라고 생각하고 비의 양을 측정하면 좀 정확해질까요?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이거 영상 보시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하실 분들께서는 판판한 페트병은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페트병에다가 물을 좀 채워서 거기부터 측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물을 제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우고서 저는 사실 이 식용 색소도 준비를 해왔어요. 좀 보기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색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네요. 식용 색소는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비가 오면은 우량계를 측정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다 한번 부어 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비가 지금 여기 0부터 비가 아주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찌성. 어우, 이 정도 오면 많이 온 건가요? 상당히 많은 양이 온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지금 눈금이 안 보여서 돌려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마 왔나요? 2cm가 왔습니다. 20mm인데 시간당이 아니고 지금 5분 만에 20mm면 네. 실제로 이렇게 오면 피해가 날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 우량계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우량계가 원통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통형 우량계가 가장 좋은데 실제로 가장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면 자체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모서리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균질하게 정확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기상청에서는 이런 닫혀진 실험 공간이 아니라 기상청에서는 자연 환경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불고 비가 항상 수직으로 내리는 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 강수량계의 주변으로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실험 이 우량계를 만들다 보면은 아이들이 꼭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너무 이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는 것과 그냥 빼고 재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재는 방법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강수량계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형 강수량계와 무게식 강수량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면적에서 내린 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카운팅하는 전도형 우량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이.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요 면적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무게로 환산하는 무게식 강수량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맞고요. 이 방법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군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집에서 직접 측정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어린 학생들 또는 어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측정 위치는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측정 위치 중요하죠. 기상청에서는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측 노장이라고 주변에 그 건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평평한 지역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직접 이 강수량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주변이 방해물이 없는 되도록이면 평평한 곳이 좋고요. 가로수 등에 의해서 강수량이 적게 관측되거나 많이 관측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수 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강하게 내리면 튀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높은 치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떤 편편한 돌 위에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이 강수량의 오차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예보관님과 통보관님께서 이 비와 관련된 또 좀 더 이야기 나누시거나 알려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장마철도 있고 연구를 해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증가는 하는 게 확실히 있는데 강수 일수의 증가보다 강우 강도의 증가가 좀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어차피 강우 내린 날의 수 곱하기 한 번 올 때의 강도를 곱하면 전체량이 나올 텐데 강우 강도가 증가한다는 게 지금 좀 밝혀지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예보 잘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는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무지개 형성 실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